안녕하세요. 에그플입니다. 오늘은 그 가맹 거래 시 유념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어, 저도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대표님들도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고 가맹하실 때 보면 대부분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 관련법을 잘 모르고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어요. 저도 이제 이쪽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가맹 계약서랑 그 가맹 정보 공개서를 만들 때 이제 그 가맹 거래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. 이건 일종의 이제 변호사 같은 직업인 거예요.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가맹 거래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법에 그 현행법에 맞는지 맞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. 초반부에 그게 나오거든요. 이게 거래사를 통해서 만들었는지, 그러니까 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만들었는지를 이제 그 표시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사님을 통해서 만든 건데 이제 그게 돼 있는지 그런 업체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현행법에 맞아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은 이제 좀 해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, 그 이후에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이제 후반부 쪽에 가면 이제 가맹 계약서에 이 특약사항이라는 부분을 이제 쓰게 돼 있어요. 근데 이 특약사항을 쓰실 때는 그 조건이 이 본 계약서보다 이 특약사항은 가맹하시는 대표님들을 더 유리하게 해주시는 부분을 쓰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사부가 더 유리한 쪽으로 써놨다. 그러면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맹비가 500만 원인데 요 특약사항이 우린 1000만 원이냐 지금부터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수정했다. 뭐 이번부터는 뭐 우린 뭐 가맹점 간의 거리가 500m였는데 오늘부터 계약한 거는 뭐 250m야. 뭐 이렇게 고쳐버렸다. 본 계약보다 그 가맹하려고 하는 점주님한테 불리한 계약을 이렇게 특약사항에 넣었다. 그럼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특약사항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유리하게 써드리려고 이렇게 특약사항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. 가맹 계약서랑 이 정보 공개서를 참 제공해 드릴 때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 제공해 드리잖아요. 근데 그걸 보는 날 그 즉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 2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지시고 2주 후에 그 계약을 다시 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 법이 생겼냐면 이것도 근래에 생긴 법인데 예전에는 본사라는 유령 여러 종류의 이런 프랜차이즈 업들이 진짜 우후죽순 많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합법적이지 않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그 피해 보지 마시라고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을 가지시라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본사는 대표님들한테 그 가맹 계약서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해드리고 2주 동안 검토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뵙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계약 하는 순서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, 또 이제 그 검토 기간 2주를 지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을 주시잖아요. 가맹비를 주신다는 걸 주시잖아요. 근데 가맹비를 받을 때도 뭐 통장번호 주고서 그냥 그쪽에서 입금하세요? 이게 아니에요. 그렇게 하시면은 불법이 됩니다. 그것도 가맹 예치금 제도를 통해서 가맹비를 받게 돼 있어요. 예치금은 이게 뭐 제대로 된 영업이 되기 전에 그거를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예치금 제도를 만든 거고, 예치금을 넣었는데 그 정도의 뭐 본사가 잘못됐다. 그럼 갖고 있는 은행에서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
인터넷에서 물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서 돈을 그 판매자한테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. 이것도 그 가맹금을 주셨는데 그 큰 돈을 아, 본사가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영업 행위가 시작됐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본사가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치금 제도를 꼭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500만 원 내 통장에 입금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건 진짜 불법입니다. 그거는 나중에 그 본사가 크게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고, 그거를 하셨다면 그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업체가 있다면 그분은 대부분 사기꾼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절차가 왜 그렇게 길어지냐 그런 얘기했는데, 그거는 대표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그거를 이제 그 오류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룰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셔야 돼요. 근데 막 오늘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할 거야. 뭐 아니면 오늘 내일 빨리 결정 안 하면 너는 계약 못 해. 아니면 오늘 입금 빨리 해야 돼. 뭐 당장 뭐 얼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모든 그 가맹이나 무슨 계약을 할 때 조바심 내거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. 그런 건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. 오늘도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AI 범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. 뭐 이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화 통화로 그 다른 말을 했던 걸 녹취해서 그걸 AI가 바로 다른 말로 바꿔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즘 신종 사기들이 엄청난 그 문제를 많이 익히고 있으니까 대표님들도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실 때 심사숙고하고 잘 들여다보고,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유 문제가 이상한 업체인데 그런 것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너무 하지 마 당신 너무 이렇게 세밀히 보려고 하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. 그러니까 잘 보시고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이상은 제가 그 가맹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, 또 저희가 하는 그 가맹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절차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네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